한국 시간으로 2023년 9월 13일 새벽 2시에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새로운 애플워치와 아이폰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제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시리즈 9은 외관상으로는 기존 버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탑재된 S9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는 기존보다 뉴럴 엔진 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시리 작동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작동 속도나 정확성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그 외에도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이 2세대가 들어가서 아이폰 등의 기기를 찾을 때의 정확도나 거리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새로운 제스처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렇게 맞대어 가지고선 작동을 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직접 애플워치를 조작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 버전에도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대거나 이렇게 주먹을 쥐거나 하는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은 예전부터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별로 조작하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넣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한편 애플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를 했고 이번 발표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재미있는 것이 밴드에서 더 이상 가죽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신에 파인 워븐이라고 하는 재질의 새로운 밴드를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에르메스도 기존에 이제 가죽 밴드로 많이 했었는데 에르메스 쪽에서도 그 파인 워븐이나 이제 새로운 재질을 가지고서는 나오는 새로운 밴드로 이제 탈바꿈해서 출시가 되었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짜잘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애플워치 울트라도 버전 2,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또 몇몇 기능들이 좀 더 향상이 되는 식으로 해서 좀 진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존 버전하고 엄청나게 큰 혁명적인 차이가 있거나 하는 인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애플워치는 그렇고요.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폰이겠죠. 아이폰 15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가고 대신에 기존 이제 14 버전 때처럼 카메라 렌즈 이제 2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카메라는 기존의 아이폰 14 프로에서 들어갔던 48메가픽셀 카메라를 그대로 넣은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것을 활용해서 2배 줌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48메가픽셀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선 12메가픽셀만 딱 하면은 그 부분 그대로 이제 2배 줌으로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별도의 조작 없이도 실질적인 광학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2배 줌, 1배 줌, 0.5배 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CPU가 A16 바이오닉인데 이것이 기존의 아이폰 14 프로에서 쓰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폰 15는 진짜 아이폰 14 프로의 이제 카메라 하나 빠진 버전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급형 기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약간 좀 타협을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14 프로를 쓰던 사람이 쓰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죠. 카메라 하나 빠졌으니까. 하지만 기존에 13이라든지 14를 쓰던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는 나름 괜찮은 스펙으로 나온 것 같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다도 더 주목을 할 것이 역시 프로 버전이겠죠. 아이폰 15 프로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번에 출시가 되었는데 재질이 티타늄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티타늄을 쓴으로써 무게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외관 스타일도 좀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매끈한 스타일로 나왔던 14 프로와 달리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제 브러쉬드한 형태로 해가지고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색상을 입혀가지고선 이렇게 다양한 색상
티타늄 색상 온전하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파란색, 흰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나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아이폰에서 쓰던 무음으로 하거나 하는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프로 버전부터는 이제 액션 버튼이라 하는 것을 이걸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션 버튼은 애플워치 울트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적용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이 버튼은 말하자면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9가지 기능을 할당을 해가지고선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무음 설정을 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셔터나 이제 활성화 기능 또는 손전등 기능, 번역 기능 이런 것 그리고 단축어 기능 같은 것을 할당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부분을 많이 쓸 것 같네요. 자, 한편 말이 되게 많았었던 과연 아이폰이 USB-C를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이제 결국 나왔죠. 이번에 드디어 아이폰 15부터는 이제 USB-C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약간의 급 나누기가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5에서는 기존의 USB 2.0의 480Mbps 속도까지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아이폰 15 프로에서는 USB 3.0의 10Gbps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고화질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 같은 것을 찍을 때 바로바로 케이블을 통해서 맥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부분에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급나누기가 발생을 했나, 그것이 좀 발표에서 이런 언급이 되었던 것이 A17에 들어가 있는 칩의 USB 컨트롤러가 USB 3을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존의 A16, A16에 들어갔었던 컨트롤러는 USB 2.0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쓴 아이폰 15는 USB 2.0 속도밖에 나오지가 않고 이 새로 등장한 칩을 쓴 아이폰 15 프로만 USB 3.0 속도를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년이 되어서 아이폰 16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i17을 쓸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자연스럽게 USB 3.0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되네요. 그래도 이번에 중급형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속도가 향상이 없다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카메라 부분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서 많이 쓰는 광각 카메라는 그다지 성능이 이렇게 크게 향상되거나 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망원 카메라 부분인데요.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3배 줌 되는 것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프로 맥스에는 말이 많았던 5배 줌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배 줌을 넣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나 하니까 이른바 테트라 프리즘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센서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를 프리즘을 여러 개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서는 망원 렌즈의 그 고배율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먼저 프로맥스에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냥 프로에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프로맥스에 3배 줌 카메라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해에 프로에 3배 줌 카메라가 그대로 들어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배율 줌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프로맥스를 살까 프로를 살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때 프로맥스에 3배 줌 들어갔을 때도 그냥 프로를 샀던 기억을 이제 되살려서 이번에도 아마 그냥 프로를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한 1년 정도는 참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당장에 아이폰 쓰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공간 비디오, 스페이셜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프로 버전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도 입체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냥 아이폰 쓰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제 와닿지 않냐면은 그렇게 찍어도 실제로 그 공간적으로 그 영상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애플 비전 프로를 쓰면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폰으로 미리 이렇게 공간 비디오를 찍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애플 비전 프로를 사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감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비전 프로를 한번 사서 써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지고서 일단 열심히 한번 비디오를 녹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자잘자잘하게 뭔가 분명히 다음 세대의 것이다 하는 인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USB-C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폰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다 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도 프로를 쓰는 사람한테는 이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공간 비디오를 찍고 있다는 부분은 달라지지만 그리고 재질이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좀 더 가벼워졌다 하는 부분은 확실히 좀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14% 그 무거운 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적응했던 사람 관점에서는 뭐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가지고 뭐 치명적이다 뭐 그런 느낌은 이제 들진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거 하나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든 제품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 다행히도 생산에 대한 특별한 차질은 없었는지 모든 모델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으로 9월 22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앞서서 이번 주 금요일에 사전 예약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먼저 한번 사전 예약을 시도를 해보고 성공을 하면 미국에 가서 한번 이것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직접 써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그대로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루머에서는 한번 100불 정도 증가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가격이 동결되었고 국내 출시 가격도 애플 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작년하고 다행히 환율이 좀 변동이 있었긴 했는데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같은 가격으로 딱 프리즈를 한 상태라서 다행히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는 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은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지금 많이 비싸져서 말이죠. 더 부담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감내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는 시리즈 9은 이번에 좀 건너뛰고 그리고 아이폰은 15 프로로 해가지고서는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보시고서는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